안녕하세요. 송쌤의 영재놀이터의 송쌤입니다. 여러분은 수학학원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소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주판을 튕기던 주산 암산학원이, 그 이후 세대들은 다양한 종류의 문제집을 풀던 집 근처의 보습학원이나 비슷한 연산들이 빼곡히 들어있던 방문학습지 같은 것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비록 그 모습은 조금씩 달라졌다 하더라도 연습장을 옆에 놓고 온 신경을 집중하여 문제를 푸는 광경은 모두에게 공통된 기억이 아닐까 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수학학원은 사고력 수학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계산 능력을 중시하는 수학에서 사고력을 중시하는 수학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사고력 수학 학원은 공부 좀 한다는 학생들에게는 당연히 거쳐가는 통과 의례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재의 책가방 그 세 번째 시간에는 사고력 수학 학원에서 강조하는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고력이라는 능력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고력은 생각할 사, 생각할 고라는 두 한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생각하는 힘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모든 생각을 사고력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표나 방향을 의도한 생각만을 사고력이라 하지요. 여기 옷장에 검은색과 갈색의 양복 두 벌이 있는 남성 A와 B가 있습니다. A는 큰 고민 없이 검은색과 갈색 양복을 번갈아 입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계속 입다 보니 옷에서 냄새가 나서 빨고 싶지만 이틀 주기로 같은 양복을 입어야 하니 혹시나 빨고 나서 안 마르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빨지 못하고 계속 냄새나는 양복을 입고 다닙니다. 반면에 남성 B는 이틀 동안 검은색 상의를 입고 하의만 번갈아 바꿔 입습니다. 3일차가 되면 갈색 상의를 입고 역시 하의만 번갈아 바꿔 입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적어도 하의는 갈아입은 후 하루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으니 빨았을 때 마를 확률이 더 높다 할 수 있겠죠. 냄새나는 옷을 그냥 입기로 한 A와 빨아서 입기 위한 나름의 방법을 찾아낸 B. 사고력은 이렇듯 문제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학적 사고력은 무엇일까요? 양복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남성 B는 원래 4일 일하고 1일 쉬는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갑자기 일이 많아져 6일 근무하고 하루를 쉬게 되었습니다. B는 이틀의 근무 시간이 늘어났으니 양복을 한 벌 더 장만해야겠다 마음먹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6일 근무를 하면서 매일 다른 느낌의 옷을 입으려면 굳이 양복을 한 벌 살 필요까지는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양복에 회색의 하의 하나만 더 사도 상의 2벌과 하의 3벌이 있어 6일 모두 다르게 입을 수 있기 때문이죠. 행과 열의 수를 나열하여 표현하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B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행렬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였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이란 이렇듯 수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에서의 최적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능력을 뜻하지요. 그렇다면 수학적 사고력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 또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여러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개념, 판단, 창의 3가지 요소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념은 말 그대로 개념이나 원리를 뜻하는 말로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덧셈을 할 줄 알아야 구구단을 이해할 수 있고 구구단을 알아야 물건값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개념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재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익히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입니다. 방문형 학습지들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지겹도록 풀도록 한 것도 개념과 원리 이해에 있어 반복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이겠죠. 판단은 다양한 개념 중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잇는 수만 가지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것은 다양한 갈림길에서
그때그때 목적지로 더 빠르게 인도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를 수학에 적용해보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추리가 필요한데요. 추리는 결과를 토대로 원인을 탐색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마장에서 말의 승률을 토대로 베팅을 하거나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등락폭을 분석하여 매도와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추리에 의한 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판단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 분석할 데이터의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의는 남과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한 지능에 비해 창의성은 학습만으로는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복 학습과 같은 전략적 접근보다는 폭넓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오늘은 약 1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아직까지도 주목받고 있는 사고력 수학학원에서 말하는 수학적 사고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수학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지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사고력 수학학원에 보내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도 자녀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정말 수학적 사고력을 잘 자극하고 있는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다음 시간에는 제 나름의 기준으로 정한 좋은 사고력 수학학원 고르는 4가지 체크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재의 책가방 송쌤이었습니다.